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물론 1, 2등급 받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 3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몇 점을 받아야 3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3등급이면 한 70점 정도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 모의고사 등급 컷을 봤더니요, 이 3등급의 등급 컷이 55점이었습니다. 미적분 기준이에요. 이제 다른 과목들은 또 컷이 다른데, 미적분 응시자들은 55점만 받으면 3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용기가 좀 생기지 않나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죠? 이렇게 3월 모의고사는 보통 등급 컷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의 실력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거기다가 그 실력에 비해서 또 더 못 봐요. 아주 총체적 난국이죠. 이게 실력이 낮다는 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습이 충분치 않아서 전범위를 다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전범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력이 연결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푸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예요. 실력에 비해서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이제 막 고3이 된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을 훈련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실력대로 풀었다면 6, 70점대는 나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풀 수 있었던 걸 다 못 푼다고. 그래서 다 같이 등급 컷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요, 옆에 친구들이 다 같이 쭈르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점수만 잘 지켜도 등급이 저절로 오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실력대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시험지가 적어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감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이 전혀 없다고요. 이건 보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감을 잡게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너무 초반이라서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우리는 이 모의고사 시험, 수능 형태의 시험의 배점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조차 모르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2점짜리는 몇 개고 3점짜리는 몇 개인지, 몇 번부터 4점이 시작되는지, 이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둬야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이렇게 쭉 풀다가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여쯤부터 막혀. 그럼 빨리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혔다고 또 여기로 넘어가. 이게 왜 문제예요? 아직 지금 뒤에 3점짜리, 2점짜리 많이 남아있는데 얘네 지금 풀지도 않은 상태로 여기에 병목 현상으로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본 학생들이 대부분 겪는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점표를 좀 큰 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줘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2점이랑 3점이죠. 2점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1개, 2개, 3개니까 2점짜리 3개 하면 6점. 그리고 3점짜리는 몇 개냐면요, 14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벌써 42점입니다. 자, 얘네 둘만 더해도 48점이 돼버리잖아요. 아까 3등급 컷 몇 점이었어요? 55점이었잖아요. 자, 그럼 내 목표 점수를 55점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4점짜리를 몇 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2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점.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56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여기 있는 2점, 3점 다 맞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4점짜리 하나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점짜리 2개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2점, 3점은 당연히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든 목표 점수가 55점이면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등급, 1등급의 목표다. 그러면 4점짜리에 맞춰야 될 개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4점짜리 2개 맞춰야 되기 때문에 9번이랑 10번은 맞춰야 된다. 이 목표를 세웠냐 안 세웠냐, 이게 되게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55점은 넘겨야지 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 둘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하나 정도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 과목을 뭐 완벽히 하진 못했어, 이번 방학 동안. 그래서 27번 같은 건 틀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번까지 풀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들 12번 이후의 문제들을 볼 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11번까지만 잘 맞춘다면 잘하면 60점까지도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내가 선택 과목에서 뭐 자신 있다 하면 여기서 또 맞출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2점짜리랑 3점짜리를 먼저 다 푼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풀고 나서 그냥 관성으로 9번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9번부터는 4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16번부터 풀고, 그리고 19번까지 풀었으면 20으로 넘어가지 말고 23번부터 27번까지 먼저 푸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조차 못해가지고 괜히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히고 뒤에 문제 못 푸는 경우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3월 모의고사의 등급 컷이 정말 낮은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55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 시험 기준으로는 3등급이 목표였겠죠? 그런 학생들은 9번, 10번은 정말 목숨 걸고 푼다.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리고 11번까지도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험에 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비교적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도 된다. 일단 얘네부터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 얘네를 풀든 말든 하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 작년에 9번, 10번, 11번 문항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이었는지 실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작년 3월 모의고사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풀이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3등급 실력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 아, 이 정도만 맞추면 3등급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그 실력, 내 점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점수를 지키기만 해도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얘네가 괜히 절대값이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 절대값도 있고 뭐 안에 플러스 p도 있지만 그 안에 이 부분만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p를 빼고 보면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x제곱으로 묶었을 때 0이랑 3에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실근 하나 갖는 모양이잖아요. x제곱 x-3 이렇게 묶이니까. 근데 걔를 지금 p만큼 올렸대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쯤이 x축이 되고 여기가 뭐 p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시킨 대로 따라가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 취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가 a랑 b에서 극대다. 그리고 극대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극대가 여기랑 여기인데 얘네 둘은 지금 극대값이 다르죠. 아, 그럼 극대값이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얘를 정확히 가운데 대칭하도록 딱 만들어주면, 그럼 이걸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렸을 때 이렇게 극대의 높이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뭐 미분을 해서 구해도 되지만 비율 관계 이용하면 여기가 이제 2대 1이 되니까 x가 2일 때 극소값이었겠죠. 지금 p를 빼고 생각하면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함수값이 몇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몇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지 여기가 이제 x축이었을 때, 그럼 위로 2칸 올리면 이게 x축이 됐겠죠. 그래서 p는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정말 자주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식에서 이렇게 극대와 극소의 x값 차가 2라면요, 얘네 둘의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얘는 무조건 4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이 모양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칸이니까 그냥 2 곱하기 4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길이가 2면 여기 길이는 4가 된다. 그래서 가운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등차 수열과 이제 등차 수열을 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당황해서 못 푼 학생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 그냥 등차 수열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A4랑 A6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로 바꿔요? A 플러스 3D, 그리고 A6은 A 플러스 5D. 그냥 일반항 공식에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풉니까?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9 곱하기 2A 플러스 n이 9니까 8D가 되겠죠. 이게 27이다. 물론 이 아래 있는 식이야 어찌저찌 이렇게 약분하면서 구하다 보면은 a 플러스 4d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이 지금 둘 다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세이버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무기를 여러 개 가진 상태에서 이 문제에 어떤 무기를 꺼낼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거 봤을 때 무조건 첫 장 기준으로 바꾸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 얘는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얘보다 지금 조건 나를 먼저 푸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항의 개수가 이미 나왔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은 가급적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평균 곱하기 개수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개수가 9개니까 9 곱하기 평균이 몇이에요? 첫 장부터 9번째 항이니까 한가운데는 5번째 항 A5가 오겠죠. 이게 27이다. 따라서 A5가 3이 되는 거죠. 5번째 항이 3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가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5번째 항이 3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를 중심으로 하나 전 하나 후, 그러니까 4번째 항 6번째 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이 절대값이 없었다면 얘랑 얘를 더하면 몇이 됐어야 돼요? 가운데가 3이니까 3 곱하기 2 해서 6이 됐어야죠. 그렇죠. 평균 곱하기 개수. 근데 8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양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미 5번째 항은 3으로 양수니까 얘도 양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0이 잘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얘가 A4, 4번째 항이 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둘 다 절대값 씌우면 A4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플러스 A6이 되겠죠. 자, 그럼 두 항의 차잖아요. 뭘 구해요? 바로 공차가 나오는 거죠. 2D가 8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공차를 구하는 겁니다. 공차는 4.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문제만 풀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0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습관적으로 A10을 A 플러스 9D 이렇게 해서 D에다가는 4를 집어넣는데 첫째 항을 구하려고 이 A5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얘를 A 플러스 4D라고 해서 여기 집어넣고 A를 또 따로 구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무조건 첫째 항 기준으로 할 필요 없다고 했었죠. 우리가 어차피 5번째 항 알고 있잖아요. 그럼 A10은 5번째 항 기준으로 5간 떨어진 거죠. 5D만큼. 그 D를 여기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4, 5등급 학생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하는 헛발질들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3등급 이상 받으려면 헛발질 안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그래서 세이버 강의에서도 제가 등차 수열 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런 문제들에서 빙빙 돌아가지 않는 풀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방학 동안 개념을 진짜 열심히 돌렸는데 기출 4점짜리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맛보기 강의 한 번만 보고 가세요. 그럼 아마도 문제들이 바로바로 풀릴 거예요. 기출 분석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확인을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11번 문제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2점,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어떤 걸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이거 어떤 문제예요? 삼각함수 활용 문제죠. 자, 이게 자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약점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11번에 있었다. 굳이 순서대로 풀 필요 없다 그랬었죠?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제끼고 다른 문제 보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를 봤더니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도 올렸었죠. 그냥 눈으로 풀면서 암산까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사실 이 문제가 11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낮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가. 왜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학생들이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얘는 그나마 좀 더 익숙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더 풀어야 된다면 굳이 11번 푸는 것보다 그 다른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더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 12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여기까지만 안전하게 풀 수 있었다면 안심한 채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2점, 3점만 먼저 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조차 안 돼 있는 학생들 너무너무 많아요. 2점, 3점 쭉 풀다가 4점짜리 보면요. 그럼 일단 쭉 넘어가서 뒤에 있는 3점짜리 먼저 다시 풀고.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4점짜리에서 시간 다 잡아먹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점짜리를 몇 개 풀지 목표를 정해두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작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쭉 추려서 내가 4점짜리 몇 개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구나. 만약에 내가 3개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90, 11 정도까지는 풀어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들어가냐 아니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는 거.
다른 문제들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세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2점, 3점 문제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요, 4점짜리 하나를 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다고 해서 괜히 풀지도 못할 문제 붙잡고 시간 날리지 말고요. 앞에 풀었던 2점, 3점 문제들 다시 한 번씩 보세요. 제대로 풀었는지. 아직까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실수한 것들만 잡아내도 내 점수를 지킬 수 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며칠 안 남아서 많이 긴장되실 텐데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며칠 뒤에 있을 3월 모의고사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성적 상승, 4, 5석을 구독하시고 자동으로 실력을 올려보세요.